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요,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면서 미국의 기업들은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해외로 빠져나가면 그냥 있지 않겠다 라고 개별 기업별로 치고 가고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미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천국에서 대기업들로 하여금 일자리 창출을 직접 압박하는 이런 진풍경은 다시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의 자동차 기업 도요타도, 세계 최고의 IT 기업 애플도 항복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도요타는 향후 5년간에 100억 달러, 12조를 투자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 트위터로 도요타의 멕시코 공장 건설을 비판하자 도요타가 내놓은 처방책이라고 합니다. 도요타 아키오, 이 도요타 자동차 사장은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참석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트럼프가 5일 도요타가 멕시코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멕시코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고 생산한 자동차를 미국에 왜 갖다 팔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한 지 나흘 만에 나온 답변입니다. 트럼프는 도요타 자동차가 멕시코 바자에 미국 수출용 코롤라 모델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는데 절대 안 된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국경세를 내야 될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롤라면 미국에 가장 많이 팔리는 도요타의 준중형 자동차죠. 자, 미국의 서민들 정산층이 가장 많이 차는 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차를 미국 안에 지어서 일자리 만들어라 이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토통신은 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트위터 발언에 도요타가 응답한 거라 했는데요. 도요타 측은 이러한 투자 결정이 트럼프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밝힌 국경세 부과 압박과는 무관하게 회사 차원에서 결정한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제가 방송을 해드렸던 것처럼 제너럴 모터스, 캐리어, 포드 자동차 등도 이렇게 트럼프가 미국 밖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그런 회사들도 부분적으로 잔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또 피아트 크라이슬러도 지난 8일 성명을 발표해서 10억 달러, 1조 2천억을 들여 2020년까지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공장 설비를 교체하고 2,000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드는 3일 16억 달러, 1조 9천억 규모의 멕시코 공장 설립 계획을 취소하고요, 미시간에 7억 달러, 8,330억을 투입해서 이렇게 공장을 새로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이 자동차 업계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IT 업계를 대표하는 애플도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애플은 애리조나 메사에 자사 데이터 센터 서버를 위한 장비를 자체 생산키로 하고 당국의 제조 시설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메사는 옛날에 사파이어 유리 공장이 있었던 곳인데요. 애플은 2015년 이곳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키로 했다고 합니다. 자, 애플이 메사에서 생산하는 서버 장비는 소비자용이 아니라 애플 내부에서 쓸 내부용인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노동 비용이 비싼 국내에 제조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IT 대기업 중에서 드문 일이라고 하면서 이 같은 시도의 배경에는 아이폰 등 애플의 주요 상품을 전부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을 비판하는 트럼프를 의식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이 트럼프를 만나 5년간의 미국에서 앞으로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마윈은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서 미국의 중소기업들, 이 중국 아시아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제공하겠다. 즉 미국에서 생산된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제조품을 아시아에서 팔 수 있도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거래망을 제공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번 마윈과 트럼프의 만남은 마이클 에번스 알리바바 그룹 대표가 주선했는데요. 트럼프는 마윈과의 면담이 끝난 후
마인을 위대한 경영이라 하면서 그와 뜻깊은 대화를 나눴다 했는데요.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위협을 했고 중국 상품의 고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마 회장은 트럼프는 미중 관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그는 양국 관계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가 또 소개했지만 손정희, 이분 교포죠. 한국 교포, 제일 교포인데 소프트뱅크 회장은 지난달 말 미국에 앞으로 500억 달러를 투자해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거 다 합치면 트럼프가 취임하기도 전에 미국에 일자리가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세계 5위의 자동차 그룹인 현대 기아 그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도요타도 미국에 공장을 만드는데 멕시코에 기아차 신공장 후보지를 낙점해놨던 현대로서는 매우 고민이 되겠죠. 정몽구 회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SUV 라인업 확대에 대응한 북미 현지 생산 라인 증설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황인데요. 현대 기아차의 지난해 미국 판매 현지 생산은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에서 30만 대,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서 10만 대로 합쳐서 40만 대인데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즉 미국에서 더 생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현대차가 지금 고민이 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제가 볼 때 머지않아서 이 문제에 부딪힐 거라고 보는데요. 애플도 지금 스마트폰이 주력인데 지금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삼성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이체방크가 독일의 최고 은행이죠. 9일 보고서에서, 어제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규제 완화, 감세, 1조 달러의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 확충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후보의 정책 조합이 생산성 개선을 촉발하고 미국 성장의 잠재력을 이끌어 올릴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의 GDP 성장률이 현재 수준의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도이체는 미국 경제가 올해는 2.4, 내년은 3.6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오바마 재임 시절 8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이 1.6%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놀라운 성장률이라고 보는데요.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도이치방크에 트럼프 당선인이 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저 그런 정책이 지속할 것이라는 단기 확실성보다는 낫다. 즉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해도 장기적으로 트럼프가 갖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냥 했던 대로 답습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이코노미스트는 정책의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미국 경제의 게임 체인저, 미국 경제의 판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모멘텀이 될 거다는 이야기죠. 도이치방크는 미국의 성장률 개선이 2017년 세계 GDP 성장률을 3%에서 3.4%로 높일 거다. 이렇게 봤고요. 이번 정책은 미국 경제를 낮은 성장률의 구조적 장기 침체에서 화랑으로 변화시키는데 성공할 것이다 라고 낙관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작년 11월 17일 아베를 만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11월 9일인데요. 아베가 트럼프를 대통령 당선인인 신분으로 세계에서 외교 정상 중에서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아베가 트럼프한테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가장 먼저 외국 정상 중에서 만났다는 것이 그 사실을 입증하는데요. 근데 그때 아베가 트럼프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는데, 트럼프는 뭐 알다시피 골프 많이 하고 아베도 골프 많이 하고 트럼프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가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아베는 외국 정상을 만날 때 상대가 골프를 친다면 골프 클럽을 갖다가 선물을 하는데요. 오바마한테도 몇 년 전에 홈마 골프 퍼트를 갖다가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바마는 뭐 유명한 골프 강이죠. 또 트럼프는 세계 18곳에 자신의 골프장을 소유한 열렬한
골프입니다. 그런데 아베가 이런 트럼프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알려졌는데 혼마 골프의 베레스 S5 이 드라이버입니다. 혼마 골프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라인 모델로 5스타가 선물로 전달됐는데요. 혼마 5스타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드라이버, 갖고 싶은 욕심이 나는 드라이버에 속하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판매되는 가격이 550만원인데 한국에는 뭐 한 돈 1000만원도 할 겁니다. 자, 일본 외무성에서 혼마 골프에 직접 연락을 했고 베레스 S-05 드라이버 재고가 있는지 문의한 후에 머자나 구매를 했는데요. 그 뭐 할인이나 협찬 이야기가 없어서 몰랐는데 사가 가가지고 이걸 결국은 선물로 썼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겁니다. 혼마 골프에서도요. 아베는 트럼프하고의 만남에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을 건데 이 혼마의 최첨단 프리미엄 드라이버가 가장 트럼프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혼마의 골프라는 브랜드나 그 혼마의 이 베레스 드라이버가 그만한 품격을 갖췄다라고 이렇게 보일 만도 하다는 겁니다. 자, 이 드라이버는 뭐 상당히 골퍼들한테는 이렇게 볼 초속이나 타구각, 스핀 양 등을 최적화를 위한 중심 설계가 잘 돼 있는 고탄도 저스핀의 긴 샷 거리를 제공하는 드라이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선물 하나에도 총리가 미국 대통령을 직접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받으면 제일 좋아할까 그러면서 해당 회사에 협찬하거나 선물로 내놔라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 구해달라 해서 사가가서 선물하는 일본의 이런 능력요, 우리는 정말로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 손님들, 외국 정상한테 선물할 때 우리는 맨날 한국의 전통 뭐 도자기니 맨날 그런 거 주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서 좋아할지 안 할지는 우리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아베가요 트럼프를 가장 먼저 만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잘하는 거는요 보고 배워야지요. 허구한 날 거구라고 욕만 할 게 아니라요. 그럼 우리가 거구보다 더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의 정치인들이요. 미국 청년 10명 중에 4명이 부모 집에 얹혀서 산답니다. 75년 내에 최고치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한 조사 통계에 따르면요 18살에서 34살 인구의 이 자녀 40%가 부모나 친척과 함께 산답니다.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부모한테서 독립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의 현상은 이전의 경기 사이클과 매우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최근 미국의 경기 회복과 취업률 상승 등 경제 호조에도 부모나 일가 친척의 집에 얹혀 사는 18에서 34세의 청년 비율이 2005년 이후에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겨서 청년들은 다 일자리에 취업하러 가게 돼서 집을 떠나야 될 건데 미국의 땅이 얼마나 늘습니까? 그런데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2005년 이후에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부모 친척과 함께 사는 성인 인구 비율이 대공황이 끝난 1940년에 40.9%였고 1960년에는 24.1%까지 떨어졌는데요. 80년대와 2000년대 중반까지 31에서 33을 유지하다가 2005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미국 그 주거학센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에 30세 미만 성인 인구가 500만 명 가량 늘었는데 그 연령대의 가구 수는 20만 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인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독립된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의 원인은 뭐 때문에 그런다 보십니까? 주요 도시의 주택 임대료 상승과 까다로운 주택담보대출 조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소득 수준이 청년층의 가구 구성률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주요 원인이라는 겁니다. 25에서 34세의 미국 성년 중 소득이 25,000달러가 안 되는 인구의 40%만 가정을 꾸렸고
이 비율은 소득이 2만 5천에서 5만 달러 사이는 50, 5만 달러 이상은 58%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은 독립된 가구가 되지 못하고 부모나 친척한테 얹혀 살고, 본인의 소득이 좀 높아지면 당연히 독립적인 가구를 꾸린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독립적인 가구를 꾸려 살려면 소득이 제가 볼 때 최소 4, 5만 달러 이상은 돼야 될 거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경제 전문가는 높은 주택 비용 등이 청년들을 주택시장에서 몰아내고, 영구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상당 기간 동안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택 보유 비율이 낮을 거라고 예상한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청년들이 소득이 낮고 집값이 너무 높아서 월세 비용이 없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아서 부모나 친척한테 얹혀 사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라는 겁니다. 참 전 세계가 문제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